티벳 서부 히말라야 연봉들이 장벽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신화와 전설을 가진 땅입니다. 사람들은 그 신화를 쫓아 이곳에 모여듭니다. 신화의 중심에는 카일라스 산이 있습니다. 카일라스.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산을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이라 여겨왔습니다. 티베트인과 인도인에게 카일라스는 한없는 경배의 대사이며 신앙의 중심입니다. 불교도들은 이 산 가운데 나 있는 계단을 오르면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하늘궁전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힌두교들에게 이 산의 정상은 시바신의 신전입니다. 카일라스 산 근처의 마나사로바 호수. 이 호수도 신화로 가득합니다. 아시아를 흐르는 4대 강은 모두 이 호수 부근에서 발원을 합니다. 인도를 흐르는 인더스와 겐지스 강도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인도인들은 이 호수를 생명수처럼 생각합니다. 신화에 의하면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도 이 호수물로 목욕하고 몸을 정화해 석가모니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We are supposed to wash off, get rid of all the sins we have committed in our past life, in our life. Suppose I am 50 years now. Whatever sins, whatever crime, whatever mistakes I have committed in my life, if I take a dip in this lake, all these mistakes, it will be pardoned by the God. 마나사로바 호수에서 다시 서쪽으로 300km. 갑자기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산들이 숲처럼 펼쳐집니다. 이곳의 이름은 달의 성 계곡. 달이 뜨면 환상의 성으로 가는 길이 나타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샴발라, 히말라야 설산 그늘에 있다는
전설의 이상향. 이 계곡 깊숙한 곳에는 정말 샴발라가 있을까요? (1900년대) 초 영국의 몇몇 탐험가들은 이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설 속 왕국의 실제 유적을 발견한 것이죠. 왕국 내부로 들어간 탐험가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제 그린 듯한 화려한 벽화가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험가들을 더욱 흥분시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벽화들이 놀랍게도 금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 히말라야 오지에 어떻게 그런 찬란한 벽화가 그려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곳에는 누가 살았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1970년대부터)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대대적인 발굴을 벌입니다. 수차례 진행된 발굴을 통해 많은 양의 유물이 나오고 이 유적은 바로 국가 1급 문물로 지정됩니다. 왕국의 이름은 구게, 우리말로 동굴이란 뜻입니다. 이 폐허 속에서 수백 년간 보존되어 온 벽화는 고고학자들의 의문을 더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티벳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유독 전쟁 무기들이 많습니다. 갑옷이며 창, 칼. 왜 이런 전쟁 무기들이 필요했을까요? 특히 화살은 그 수가 어마어마해 무려 10만 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의 왕국은 전쟁으로 멸망한 것일까요? 국의 왕국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가 히말라야를 넘어 40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됩니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1997년 한 이탈리아 학자가 국의 왕국의 역사와 계보가 적힌 문서를 이곳에서 찾아냅니다. 국의 왕국은 16명의 왕이 700년간 다스렸던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전성기 땐 티벳 서부뿐 아니라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까지 통치했습니다. 문서의 곳곳에는
국의 왕국이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왕국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7세기) 인도를 향해 여행했던 현장 법사는 커다란 설산 속에 황금의 나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외의 벽화에는 놀랄 만큼 많은 그림이 금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 불상은 얼굴, 몸, 발이 모두 금으로 칠해져 있네요. 하다못해 부서진 벽돌에도 금칠이 되어 있습니다.实际上我们在调查过程中呢，曾经在扎达县的象泉河的河岸台地上发现过一处规模非常大的古金矿。这个古金矿呢，是它是在河床地带呢开挖成一个一个的坑，然后把里边的这个含金的这个金沙呀，把它运到河边去进行淘洗，发现这样的金矿。那么就说明，在这个古格王国时期呢，这个金矿的这种开采，应该是古格王国经济非常重要的一个组成部分。이 황금의 왕국은 어느 순간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잊혀져 왔습니다. 인근의 사파랑 마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국의 왕국의 찬란한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척박한 자연을 이용하는 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흙을 다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주변 어디에서도 집을 지을 돌이나 목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년 전 국의 왕국 사람들은 이 흑산에다 다진 흙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건물에서는 목재를 사용한 것이 보입니다. 쓸만한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이곳에서 저런 목재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의문의 단서는 벽화에 있습니다. 운반도라 불리우는 이 그림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목재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메마른 고원에서 목재를 구할 방법은 히말라야 너머에서 가져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국의 왕국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300km. 이곳에선 지금도 벽화에 그려진 모습과 똑같이 목재를 싣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국의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아래 인도, 네팔에서 다량의 목재를 실어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5,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봉우리를 수없이 넘어야 하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아래 네팔의 한 마을.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목재를 다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 중에는 여기저기 벌목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재는 히말라야와 서부 티벳을 이어주는 주요 교육품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티벳고원과 네팔을 갈라놓는 천연장벽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길은 있습니다. 실처럼 가는 이런 길을 통해 이곳 사람들은 서로 물건을 교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티벳과 네팔의 국경인 이 산 위에선 수시로 장이 열립니다. 이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넘어온 네팔 상인들입니다. 가지고 온 물건이 팔릴 때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이들이 팔러 온 것은 역시 목재. 운송수단은 야크입니다. 이들은 티벳의 소금을 사갑니다. 히말라야에선 소금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कति बास 20 20 यता 20 उता लाग्छ 40 दिन लाग्छ तो अब कति वर्ष हो यहाँ पासबुक छैन हाम्रो पासबुक छैन त्यहाँबाट यहीँबाट फर्कने घरमा पुग्छपछि फेदा छ फाइदा केही छैन केही छैन त्यो आफूले खाने मात्रै हो केही पनि होइन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저 산길을 다시 20일이나 가야 한다니 참으로 아득하군요. 이곳은 티벳, 인도, 네팔의 국경에 있는 푸란이라는 곳입니다. 한때 국의 왕국의 영토이기도 했죠. 마을 안쪽에 암벽을 파서 만든 동굴들이 보이네요. 저것이 바로 네팔 상인들의 숙소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온 네팔 상인들은 아무 동굴이나 거처를 정하고 몇 달씩 머무르는데 현지인들은 이곳을 네팔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국경시장은 이제 현대식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팔이나 인도 상인들은 주로 손목시계나 액세서리, 향료 등을 가지고 와서 팝니다. 여름에는 인도에서 온 캐시미어가 인기입니다. 국외의 벽화에는 히말라야를 넘어온 이런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은 여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那么这个食物我们也发现一些，比如说在这有一些洞里边，我们看到
可以看到有一些这个水果的这些核，比如说杏干、葡萄干，像这样的东西，这个都是古国本地不能生产的东西，它肯定是通过一种贸易的手段把它交流过来的。也就是说，古国王国在这么一个特殊的环境下，它并不是一个完全闭塞的，跟周边互不沟通的这么一个状况。它实际上它和周边保持着一个相当广泛的这个贸易上的往来和文化上的交流。(8세기) 티벳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 서부를 호령합니다. 전성기 때 왕국의 영토는 티벳 고원은 물론 지금의 사천, 운남, 청해를 아울렀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넘볼 정도였습니다. 수도 라싸에 지어진 포탈라궁은 당시 티벳 왕국의 힘을 상징합니다. 서역을 통일한 왕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왕국을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전국에 1000여 개의 사원과 30개의 불교 대학이 생겨납니다. 왕가나 귀족의 사제들이 앞다투어 출가를 하고 많은 양의 재물이 불사에 바쳐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쳤을까요? 온 나라가 불교에 빠져들자 점점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급기야는 왕실의 내분이 일어나 죽고 죽이는 사륙이 벌어집니다. 895년 어둠 속에 암살자가 쏜 화살이 왕의 가슴에 꽂힙니다. 티벳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몸을 피한 왕의 일족들은 라싸를 빠져나와 서둘러 도망길에 오릅니다. 평균 해발고도 4000m의 고원. 야크의 짐을 싣고 이 척박한 땅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티벳 고원을 가로질러 라싸에서 서쪽으로 1500km. 드디어 티벳 땅 서쪽 끝에 도착합니다. 푸른 복이 보이지 않는 땅, 메마른 흑산들이 왕족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보초병들이 서 있는 듯 합니다. 도망쳐온 왕족들을 보호해 주려는 것일까요? 왕족들은 이 황량한 땅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합니다. 국의 왕국입니다. 왕은 추격해오는 암살자가 두려웠을까요? 왕궁이 요새와도 같습니다. 사방을 다 경계할 수 있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왕의 거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다녔을까요? 성의 한켠에 비밀스러운 통로가 나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만 왕의 거처에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국의 왕은 이 왕궁에서
70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16대를 이어가면서 말이죠. 왕족의 생활은 풍족했던 듯 보입니다. 귀족들의 옷차림새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외의 백성들은 왕궁 아래에 동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발견된 동굴만 800여 개. 벽에 그림이 아직도 만져질 듯한 이곳은 부뚜막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왕은 제일 먼저 물을 끌어오는 수로 사업을 벌립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스트레이지 강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대토목공사가 완성되자 목축과 보리 농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인구가 늘어나 2만 명을 넘어섰고 왕국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042년) 국외왕국의 역사를 바꾸는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도의 유명한 승려 아티샤가 히말라야를 넘어 국외왕국으로 온 것입니다. 아티샤, 그는 당시 인도 불교를 이끌던 거두로 그 명성이 티벳 공원까지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스트레이지 강이 도도히 흐르는 자다 마을 언덕에 국외왕국 최초의 사원이 지어집니다. 사원의 이름은 토링사. 이 사원을 시작으로 티벳 서부 전역에 108개의 사원이 생겨납니다. 히말라야 저편에 신비한 불교 왕국 샴발라의 전설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아티샤는 국외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꺼져버린 불교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인도 문헌을 티베토로 바꾸는 대규모 번역 작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티벳 불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전의 대부분은 국외왕국 때 번역된 것입니다. 9세기 왕실의 분열로 사라질 뻔한 티벳 불교는 국외왕국으로 인하여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라사의 두레풍사, 티벳 최대 규모의 사원입니다. 이곳에선 1년에 한 번 대형 탱화를 꺼내 언덕에 거는 괴불 행사가 열립니다. 티벳 전역에서 이 장관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탱화의 길이는 자그만치 50m. 이 사원의 성녀는 600년간 티베트 불교 최대의 종파를 형성한 게르파입니다. 이 종파는 아티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국외왕국으로 건너온 아티사의 불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불교가 탄생한 인도. 이곳 날란다 대학은 한때 2만 명의 학생이 기숙하며 불교를 연구했던 곳입니다. 불법을 구하러 서역으로 간 신라승 해초도 바로 이곳에서 수업했습니다. 날란다는 당시 세계 최대의 대학이었죠. 그러나 불교는 인도에서 불가사의할 만큼 완벽하게 종족을 감추고 맙니다. 10세기경 이슬람군의 침입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인도에서 사라진 불교는 새로운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길이었습니다. 일 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히말라야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험난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일까요? 인도에서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후기 불교의 원형이 히말라야 깊은 산속 마을 사람들에게서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날마다 불경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이의 행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 티베트 불교의 정신은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 히말라야로 전해진 것입니다. 히말라야는 장벽이 아니라 통로였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인도의 문화와 종교가 이 길을 따라 티벳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국외왕국. 설산을 넘어온 인도 불교의 정수가 국외왕국의 벽화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벽화를 자세히 보면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림이 많습니다. 이것은 인도 후기 불교인 밀교의 특징입니다.
한없는 지혜와 이타적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벽화가 그려진 데는 승려 린첸 산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불경과 함께 많은 예술가들을 데려옵니다. 이 예술가들이 황량한 국의 왕국의 벽면을 아름답게 채색했습니다. 이로써 티벳과 인도의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국의 양식이 완성됩니다. 여기는 구계도성 인근의 자다마을입니다. 마을 주변에는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이름 모를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연찮게 새로운 발견을 하곤 합니다. 1992년 양을 치던 한 목동이 비를 피하려다가 화려한 석굴 벽화를 발견합니다. 통가 석굴군입니다. 이곳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도 새로운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피양 석굴군입니다. 부드러운 암석을 파고 만든 석굴이 마치 벌집처럼 보입니다. 이 유적들은 국의 왕국의 위성도시로 밝혀졌습니다. 석굴의 수는 1150개. 이 중 20개의 석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은 더욱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만다라입니다. 인도산 붉은 안료와 푸른 청금석 안료로 그려져 있습니다.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보석입니다. 이 하늘을 나는 비천상은 실크로드의 중심지 돈황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쌍사자상은 페르시아의 문양인데 유럽 황실에까지 유행된 것입니다. 각도를 변화시키며 쌓아 올린 이 천장 형태는 아프가니스탄 바미안에서 한반도까지 분포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티벳 변경의 동굴에 어떻게 유라시아 각지의 문양과 건축 양식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코가 높은 사람은 서양인일까요? 비밀을 푸는 열쇠는 국의 왕국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인도 북부의 라다크입니다. 예전에는 국의 왕국과 더불어 불교가 번성했던 라다크 왕국이 있던 곳입니다. 라다크는 지금도 티벳에서 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갑니다. 시내의 시장에서는 중국제 물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육로로 티벳 고원을 가로질러 히말라야를 넘어온 것들입니다.
그 중에는 중국 쓰촨에서 만든 차도 있습니다. 이 차는 중국 쓰촨에서 자마고도를 통해 티벳으로 다시 히말라야를 넘어 이곳 인도 라다크까지 먼 여행을 해온 것입니다. फिर वहाँ से यरकन से भी आता है, फिर यहाँ से कश्मीर से भी आता है, फिर यहाँ लेह में पूरा व्यापार होता है। वैसे ज़्यादातर याक का चीज़ है और बटर है और पश्मीना है, फिर ऐसे ही आते हैं ज़्यादा। हाँ, चाय भी आता है, सब आता है। 국의 왕국과 라다크 사이에는 신비의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국외에서 이어져 온 교역로는 이 계곡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연결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부근. 해발 고도가 3,000m가 넘는 곳에 갑자기 사막이 펼쳐집니다. 히말라야 설산 아래에 있는 모래사막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곳에 야생 낙타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고원에 웬 낙타일까요? 등에 혹이 2개인 이 쌍봉 낙타는 중앙아시아 낙타의 특징입니다. 인근의 훈두루 마을.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상합니다. 대문에 이슬람의 상징인 별과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몇몇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 년 전 이곳으로 낙타를 끌고 장사를 하러 왔던 이슬람 상인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전 국의 왕국과 중앙아시아 간 교역의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तो यहाँ का नमा वहाँ चंगथंग से जो नमक आता था ये बल्तिस्तान से खुबानी और एक माल का बदल होता था। तो वापसी पर ये जो ऊँट ये बहुत दूर सफ़र से आए हैं, घोड़े भी लाए हैं, गधे भी लाए हैं। तो वहाँ से एक सफ़र का होने की वजह से वो कुछ बहुत कमज़ोर हो जाता था। तो वो घोड़े ऊँट वापस नहीं ले जा सकता था। जो वापस नहीं ले सकता था उनको यहाँ नुब्रा में ही बेच देता था। तो इस वजह से यहाँ वो जो यारकन का 2 कोहान वाला ऊँट जो बैक्टीरियन ऊँट कहता है वो यहाँ नुब्रा में रह गया। 오랜 옛날부터 이슬람의 대상들은 낙타의 물건을 싣고 히말라야 설산을 넘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 아래 샴발라의 왕국이 있다는 전설도 이들을 통해 서쪽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의 왕국의 벽화에 유라시아 각종 문양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의 왕국은
동서 문명의 교차로였던 것입니다. 중국, 윈난, 쓰촨에서 시작된 차마고도는 티벳, 라사로 이어집니다. 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티벳 고원을 가로질러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실크로드와 만납니다. 이 길의 중심에 국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번성하던 왕국에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평화롭던 샴발라의 왕국에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국의 왕국 멸망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왕과 승려 간의 내본을 이용해 인근에 라다크 군대가 쳐들어왔다고도 하고, 민간에서는 금은보화를 탐낸 이슬람의 침략으로 멸망했다고도 합니다. 국외인들은 최후를 예감했을까요? 곤칸이라 불리는 이 석굴에는 무시무시한 신들의 모습들로 가득합니다. 이 석굴에서 국외의 왕과 승려들은 왕국의 안녕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적군은 위성도시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며 진격해왔습니다. 마지막 일전에는 승려들조차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웠다고 합니다. 국외의 마지막 왕 조닥포는 최후까지 왕궁에서 농성을 벌리며 버텼지만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자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국외 왕국 70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국은 찬란했던 만큼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외도성 앞에 있는 이 동굴에는 목없는 시체들이 수없이 뒹굴었다고 합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미라가 된 모습으로 말이죠. 티벳 서부 이 황량한 땅에서 화려한 문명을 이룩했던 국외 왕국은 이제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왕국을 건설했던 국외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들은 달이 뜨면 나타난다는 마법의 길을 따라 영원한 이상향 샴발라에 들어가 살고 있을까요?
중국 윈난에서 푸얼차가 만들어집니다. 이 차는 티벳 사람들에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전해주러 마방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차마고도가 생겨났습니다. 차마고도는 조로소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쥐와 새만이 다닐 수 있다는 길, 차마고도. 그 길에 마방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차마고도는 이 산간 오지의 사람들에겐 실핏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쓰촨에서 티벳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순수한 영혼들을 만납니다. 산이 높고 험할수록 이들의 신앙심은 더욱 깊어갑니다. 차가운 땅에 온몸을 내던지며 부처님께 다가갑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티벳 산골의 소금 우물에는 여인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 땀과 눈물이 태양의 증발에 소금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선 짠맛보다 티벳 여인의 인생이 먼저 떠오릅니다. 중국 윈난, 쓰촨과 티벳을 연결하는 차마고도는 서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소금을 실은 카라반이 눈 덮인 히말라야를 넘습니다. 저 설산 넘어 사는 이들도 소금을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차마고도 5,000km
삶과 삶을 이어주는 이 위대한 생명의 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